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이 여전히 집값이 불장인 가운데 서울의 경우는 올해 들어서 빌라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빌라의 인기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서울의 빌라가 이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빌라가 서울의 경우는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가 거래량이 더 높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가 늘고 가격도 뛰고 자, 그 결론을 내려보자면 서울의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등 서울 도심부의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빌라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매매 가격 1년 새에 10%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볼까요? 서울의 빌라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면 2017년의 경우는 불과 1.36% 정도밖에 안 됐죠. 하지만 시간을 거듭하면서 2018년도에는 3.31, 2019년도에 3.73, 다음 해에 2020년도에는 3.67%였던 것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2021년에는 무려 10.24%로 빌라의 가격 변동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작년 2020년과 2021년이 되겠죠. 불과 최근 1년 사이에 빌라 변동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그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오늘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들어서 줄곧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상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24일 신고 기준으로 다세대 연립의 경우는 4,227건 거래가 됐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3,968건. 여기서 보더라도 다세대 연립이 거래건이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원인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정부의 공공재개발이 본궤도에 올라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는 작년에 2020년에 8.4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서 서울 도심부에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죠. 그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부터 가파르게 도심부의 빌라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일이죠.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겠다.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함에 따라서 서울 도심부의 각 지역, 특히 강북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된 도심부의 빌라 가격이 뛰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 가지 한번 접근해 보겠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정부의 2사 대책이었죠. 2사 대책이 올해 2사 대책이었으니까 벌써 반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년 사이에 관련법 제도적 근거가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예정지구 지정 등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동의율, 그 지역의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 지역, 그 지역은 동의 확보율이 3분의 1 이상만 되면은 지구 지정이 빨라질 수가 있겠다. 빠르면 정부 목표로는 올 연말부터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서울 도심부 중에 한 17곳 정도로 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 살펴보면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창동 674 일대가 있고요.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 연신내역 인근 녹번 근린공원, 불광 근린공원, 불광동, 그리고 수색 14구역, 고운산 서측 창 2동 주민센터 인근 수유 12구역, 용마 터널 인근 신길 15구역. 이렇게 17곳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 이유는 그만큼 동의율이 높아서인데요. 동의율이 3분의 1, 2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지역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구역 지정이 되기, 지구 지정이 되기 시작해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당장에 또 공급이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보통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구역 지정이 되고 또 단계가 많죠. 조합 설립 인가 등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간다라면 입주 시기를 보면은 빨라도 향후 5년 이후 5년에서 한 7년 정도나 돼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급의 효과, 집값의 안정의 효과는 사실 5년 이후부터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의 민간 재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첫 공모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적용 기준은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만큼 도심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은 9월 11일에 지난 9월 11일에 서울시 의회를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빨라질 수가 있게 됐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공모 기간이 발표됐다는 거죠. 공모 기간이 언제죠? 9월 23일에서 10월 29일간 공모를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럼 어떤 지역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율이 되겠는데요. 동의율이 적어도 30% 이상인 지역이면 이번에 공모에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개발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참여를 하면 이번에 공모에 참여를 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은 빠르면 올해 12월에 25개 지역 내외 정도를 또 선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자,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이 공급을 통해서 노리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연 25곳을 5년간 꾸준히 1년에 25개 구역씩 지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5년간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한 5년 이후 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빌라 가격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5년 이후, 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는 완전히 잡히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진행되는 한 5년간은 꾸준히 이런 도심부의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빌라 가격 상승은 꾸준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민간재개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공모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10월 29일, 다음 달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면 사전 검토를 11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후보지를 추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위원회를 상정하게 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결과 통보가 바로 12월에 발표한다. 12월에 25개 내외 구역이 곳이 발표를 한다. 그만큼 서울 도심부의 빌라가 인기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실제로 보면은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서울에 있는 다세대 연립 매매 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의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서울의 빌라가 인기가 있는 이유인데요. 자, 아파트 가격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울에 6억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보도 자료를 많이 봤을 텐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꾸준히 6억 이하의 아파트, 그나마 기존에는 서울시에서는 착한 가격이라고 하였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 급등해서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착한 가격의 아파트가 급감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15억 초과하는 서울의 아파트는 급증을 하고 있다.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착한 가격의 아파트,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6억 이상으로 가격이 뛰었다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이 뭘로 보일까요? 빌라 가격이다.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름으로 인해서 빌라가 착해 보인다. 마침 착한 가격으로 보이는 빌라인데 지금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서울시에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빌라의 인기와 그리고 가격 상승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많은 빌라 불장인 이유가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사대책 관련법 제도적 근거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서울시의 도심 공급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 되는 지역부터 지구 지정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 탄력을 받게 됐다. 그만큼 서울에 있는 도심부의 낙후 지역의 빌라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서울시 민간재개발의 경우도 후보지 공모를 시작을 했죠. 9월 23일부터 다음 달 10월 29일까지 공모를 받고 그리고 12월 달에 25곳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이 서울의 민간재개발의 기대감마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빌라가 인기가 높은 이유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빌라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투자금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뭐 전세를 놓을 경우는 뭐 적게는 한 1억 내외, 그리고 많게는 2억 내외 정도로 아파트 투자금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빌라의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청약 가능성이 낮은 2030 세대들의 매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앞으로 전망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부의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서울시 민간재개발이 본격적으로 공급 내지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5년 후, 빨라야 한 7년 후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은 도심부의 빌라의 상승 그리고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금 여력을 따져봤을 때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어렵다라고 판단할 경우는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빌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